안녕하세요, 물리쌤입니다. 오늘은 역학적 시스템의 문제를 좀 풀어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할 게 있어서 설명을 두 가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할 건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물체가 여기 있고요. 이 물체가 떨어집니다.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은 증가하냐 아니면 일정하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질문을 많이 했죠. 생각을 해보면 지구랑 가까워지는 과정이니까요. 가까워지면은 중력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커지죠. 그쵸? 그래서 중력이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 물체들의 이 물체들이 움직일 때 받는 중력은 항상 어떻다라고 배워요? 중력은 일정하다라고 배워요. 그럼 여기선 모순이 생기죠. 여기서는 물체가 떨어질 때 중력이 커지는데 이거 배울 때는 중력이 일정하다라고 배우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문제, 이렇게 뭐 지구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고 이런 물체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큰 범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km가 떨어져 있었는데 얘가 100km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당연히 중력이 커지는 과정일 텐데요. 물론 얘도 중력이 커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높아봤자 100m라고 할까요? 100m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때 받는 중력과 이때 받는 중력, 물론 감소하긴 하는데 굉장히 그 차이가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배울 때는 중력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중력이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해서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정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일정하다라고 놓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3kg짜리 물체 A가 있고요. 1kg짜리 물체 B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 둘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힘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이 힘의 크기를 비교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력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질량이 큰 물체는 중력을 많이 받는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질량이 크니까 얘가 가하는 중력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 중력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3kg짜리가 떨어지고 1kg짜리가 떨어져요. 3kg짜리는 중력 가속도를 뭐 1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놨을 때 30N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F는 MA니까요. MA. 근데 이 중력 가속도란 모든 물체가 낙하할 때 똑같이 받는 가속도예요. 그래서 얘도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가 받는 중력은 10N이죠. 이렇게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다라는 건 이런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런 힘들은 이제 상호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F 값이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구해보면은 뭐 거리가 R만큼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F 값을 구해보면은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얘 거 질량 곱하기 얘 거 질량 3 곱하기 1 이렇게 나와요. 이 힘을 구하면은 그럼 이 힘도 구해보면은 G 곱하기 R 제곱분의 3, 1 곱하겠죠. 똑같죠?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은 똑같은 크기의 힘입니다. 이제 뉴턴 법칙을 배우면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하는데 이 힘은 무조건 크기가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보고 이걸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226번까지는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렸던 그
공부해야 할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들입니다. 물론 알아놓으면 좋겠지만 중력의 특성에 관한 건데 알아놓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이 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려놓았던 그 부분부터 먼저 풀도록 할게요. 227번부터 풀겠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유낙하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풀게요. 자유낙하는 물체가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중력 가속도가 몇으로 일정하죠? 그렇죠. 9.8m/s 제곱으로 일정해요. 일정. 그쵸?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좀 중요한 말을 빼먹었네요. 1초당, 단위 시간당 1초당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9.8m/s다, 퍼세크 제곱이다 라는 말은 1초에 속력이 9.8m/s씩 변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속도가 감소하는 건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시험 볼 때까지는 증가한다. 감소하는 건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자유낙하는 이러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쵸? 속도 변화가, 속력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1번 맞고요. 니은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맞죠? 물체의 질량이 뭐 1kg이든 10kg이든 1톤이든 어차피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감소한다. 이거 어때요? 아까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말했죠.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자유낙하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항상 연직 방향이다. 연직 방향이란 아래 방향이에요. 수직 방향. 그래서 맞고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하면 질량이 달라도 물체는 동시에 지표면에 도달한다. 맞습니다. 무거운 애든 가벼운 애든 무겁다 가볍다라는 표현보다는 질량이 큰 애든 질량이 작은 애든 어차피 중력 가속도는 9.8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속도 변화로 똑같은 운동을 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28번을 보기에 앞서서 이 운동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앞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항상 X축 방향, 그 다음에 Y축 방향 이렇게 나눠서 보라고 했죠. 그래서 X축 방향은 어떤 운동을 하는지, Y축 방향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합쳐서 얘는 이런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일단 Y축을 먼저 보게 되면은 Y축 방향 X축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거 없다고 가정하고 Y만 보게 되면은 이 Y축으로는 중력 받으면서 자유낙하랑 똑같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Y 방향은 이제 자유낙하. 아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건 따로 안 할게요.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중력 가속도 9.8 받으면서 속력이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요. 이 X 방향은 힘이 작용해요, 안 해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하나밖에 없고요. 그 중력은 Y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X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0이란 소리죠. 왜? F는 ma니까요. 질량이 0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고 이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속력의 변화가 없다. 그렇죠. 속력의 변화가 없다. 속력이 안 변한대요. 예를 들면 뭐 5m/s로 내가 처음에 던졌어요. 그러면은 이 물체는 계속 5m/s로 운동을 한다는 소리겠죠. 1초에 5m씩 계속 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X방향에 대한 걸 물어볼 때는 그냥 X방향의 움직임만 우리가 보면 되고요. Y방향 물어볼 때는 Y방향의 움직임만 보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억. 수평방향의 속력은 P점에서와 Q점에서가 같다라고 했는데 수평방향을 지금 물어봤죠? 수평방향을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수평방향만 보면 돼요. X방향만 보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Y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수평방향의 속력은 P점에서와 Q점에서가 같다. 지금 P점이 수평방향으로는 2점이고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2점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2점. 그 다음에 Q점은 2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랑 여기에서의 그 속력을 비교하여라 라는 건데 이 X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속력은 일정합니다. 여기서든 여기서든 일정하죠. 그래서 같다가 맞죠. 기억이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연직방향을 물어봤어요. 연직방향을 물어봤으면 우린 연직방향만 보면 돼요. 그 연직방향이라는 말을 본 순간 그냥 이건 지워버리고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지. 연직방향의 속력은 P점에서가 Q점에서보다 작다. P점 여기고요. Q점 여기에요. 내려갈수록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죠. 그럼 여기서는 좀 느리겠고 그나마 여기서는 좀 빨라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P점에서가 Q점에서보다 작다가 맞아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디귿,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P점에서와 Q점에서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가속도가 작용하는 방향만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가속도는 어디로 작용해요? 무조건 아래로 작용하죠. 연직방향, 중력가속도, 아랫방향. 그래서 아랫방향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P점에서와 Q점에서가 같다. 아랫방향으로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때요? 같죠? 어느 지점에서든 일단 같아요. 그래서 9.8로 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229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풀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방향으로는 10m/s로 속력이 변하지 않으면서 가기 때문에 3초 동안 30m를 움직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방향으로는 3초 동안 얼마나 이동을 할 것이냐라고 구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이동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연직 방향으로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고 연직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가 45이기 때문에 얘는 45m 이동했구나. 그래서 답이 45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래프 간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물론 방과후를 들은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프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수업을 했으니까. 하지만 본 수업 시간에는 내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 미분 적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번을 볼 텐데 230번을 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자유낙하를 합니다. A랑 B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할까요? 아니면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동시에 떨어지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일단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A도 B도 동일한 가속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9.8m/s 제곱. 그러니까 1초에 9.8m씩 9.8m/s씩 속도가 변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랑 A랑 B랑 똑같은 운동을 할 텐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죠. 선생님, A는 중력을 20N을 받는다면 B는 중력을 10N밖에 받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제 중력가속도 G는 이제 대략적으로 10m/s 제곱이라고 가정하고 F는 ma 하면은 2 곱하기 10에서 20. 얘는 1 곱하기 10 해서 10. 이렇게 중력이 자체가 받는 게 달라버리는데
그럼 힘 많이 받는 애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실제로 많이 이렇게 물어봤고 선생님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여기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중력은 A가 2배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얘들은 동시에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좀 예를 들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트럭을 미는 상황이 온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좀 작은 차, 예를 들면 뭐 모닝이라고 할까요? 모닝 아세요? 이렇게 모닝이라는 작은 경차 민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밀었을 때 얘 둘이 똑같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할까요? 아니죠. 트럭은 더 밀기가 어렵잖아요. 가속이 되기 어렵잖아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가속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트럭이랑 모닝이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게끔 만들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닝은 힘을 좀만 줘도 돼요. 모닝은 힘을 좀만 줘도 되는데 트럭은 힘을 굉장히 많이 줘야 모닝이랑 똑같은 가속도를 받으면서 똑같은 운동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속도는 똑같지만 얘 9.8 가속도 이제 10이죠. 10이라고 하긴 했는데 뭐 얘도 9.8 이에요. 근데 A와 B의 가속도가 둘 다 9.8인데 A는 질량이 커. 질량이 크면 그만큼 가속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 9.8이라는 가속도를 똑같이 맞추려면 그만큼 힘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가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2배 큰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무조건 힘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가속도가 큰 건 아니고 힘이 속력에 관여하지는 않고요. 힘이 바로 속력에 관여하지는 않고 힘이 큰 만큼 질량도 커버리면 어차피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F는 ma에서 힘이 큰 만큼 질량이 커버리면 가속도는 뭐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무조건 힘이 크다고 가속도가 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이걸 알고 이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A랑 B는 질량이 달라요. A가 B의 2배입니다. 그럼 얘는 예를 들면 1kg이라고 친다면 B는 2kg이 되는 거야. 아, 반대네요. A가 2kg이라고 친다면 B는 1kg. 이런 식의 질량 B를 가지고 있는데 무겁든 가볍든 그러니까 질량이 달라도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 변화는 어때요? 같지. 똑같이 9.8m/s 제곱을 받으니까. 그래서 P에 동시에 도달한다. P, 여기에 동시에 도달하는 걸 물어보았으니까 그냥 연직 방향을 일단 보면 되겠고 연직 방향 운동, 연직 방향 운동 둘 다 자유낙하랑 똑같은 운동을 하겠죠? 9.8. 그래서 동시에 도달합니다. 니은 P에서 연직 방향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연직 방향만 보면 또 X축 안 봐도 되고요. 자유낙하하는 것만 보면 되고 속력은 A와 B가 같습니다.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똑같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P에서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A가 더 크죠? A가 2배 큽니다. 왜냐면 질량이 2배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매번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봅시다. 이 자를 치우게 되면 A는 그대로 자유낙하합니다. B는 자가 때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맞죠? 2번 A는 B보다 바닥에 늦게 떨어진다. 늦게 떨어지고 빨리 떨어지고를 결정하는 건 일단 연직 방향, 이 방향, 그리고 얘도 이 방향. 물론 이 방향도 이제 봐야겠지만 이 방향 운동만 보면 됩니다.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얘도 자유낙하, 얘도 자유낙하니까 동시에 떨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 다 맞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232번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A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A든 아니면 B의 연직 방향이든 똑같은 운동을 할 텐데 이것들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선생님이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거리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또는 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동거리라고 나왔으니까 이동거리라고 할게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그려보면은, 일단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일정해요. 다시 말하면 속도 변화가 일정하지. 속도 변화가 어떻게 일정하다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냐면은, 1초당 몇씩 증가해요? 그죠? 9.8m/s씩 증가합니다. 그럼 처음에 내가 이 물체를 그냥 떨어뜨렸을 때 이 물체의 속도는 0이에요. 속도 처음에 0인데 1초 후에 속도가 몇이 될까요? 9.8m/s가 되는 거예요. 2초 후에는 19.6,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3초 후에는 뭐 29.4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이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배웠을까요? 2차 함수꼴로 나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저번에 나눠준 프린트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한 칸, 1초 만에 한 칸 내려가고 그 다음에 3칸, 그 다음에 5칸, 그 다음에 7칸 이렇게 내려갔던 위치 변화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처음에 1초 동안 한 칸 갔고요. 그 다음 1초 동안 3칸을 갔는데 한 칸 간 다음에 3칸 더 갔으니까 총 4m 지점에 있겠죠. 그래서 4m 지점, 그 다음에 그 4m 지점에서 5m 지점 더 가서 9m 지점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숫자들 여러분들 많이 봤죠? 1, 4, 9 제곱수죠. x의 제곱수. 그래서 2차 함수꼴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수치까지는 선생님이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취 기준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치를 안다기보다는 일단 이 형태만 알면 좋겠어요. 형태만.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얘는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얘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제 이 연직 방향 말고요. 수평 방향 한번 볼게요. 수평 방향은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속도 변화가 없단 소리겠지?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안 변해요. 1초일 때도 속력이 뭐 예를 들면 2m/s다 라고 한다면 2초 후에도 속력은 2, 3초에도 속력은 2, 4초에도 속력은 2. 이걸 다 이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속력이 안 변하니까. 그 다음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0초일 때는 원점에 있겠죠. 근데 1초 후에 예를 들면 2m/s라고 칩시다. 1초에 몇 미터 가요? 2m 가는 거야. 그러면 1초 후에는 2m 지점에 있겠고요. 2초 후에는 4m 지점에, 3초 후에는 6m 지점에 있겠죠. 이걸 다 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직 방향 운동은 이 그래프, 수평 방향 운동은 이 그래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오죠. 찾아볼까요? 지금 가는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 A는 연직 방향인데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 그러면 이거죠, 이거.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 그래서 얘가 니은입니다. 니은. 그 다음에 B의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 이거죠. 수평 방향이고 거리 그래프니까 이거네요. 그래서 이거죠. 이동 거리 그래프. 미음입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233번 같은 경우는 A는 그냥 자유낙하 시켰고요. B는 내가 예를 들면 뭐 5m/s로 던졌어요. 그랬을 때 C는 EV, 그러니까 속도가 2배, 10m/s로 던진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A는 그냥 연직 방향으로만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하지 않죠.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B는 예를 들면 뭐 5초 동안 낙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5초 동안 몇 미터 갔냐면 25m를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1초에 5m씩 가니까요. 그럴 때 C는 몇 미터를 갔을까요? 50m를 갔겠죠. 그쵸? 왜냐하면 10m/s로 5초 갔으니까. 1초당 10m 가는데 5초 갔으니까 50m를 갔겠죠. 이렇게 처음 출발 속도가 2배면은 나중에 수평 방향으로 총 이동한 거리도 2배예요. 그걸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이것도 약간은 정량적인 계산 문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뺐어요. 그래서 이 233번에 그 거리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또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64페이지 여러분들 지금 64페이지 펴시면 243번도 나중에 그냥 시간 날 때 공부를 하시고 지금 당장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가 246번 당장 볼 필요 없습니다. 모의고사 대비할 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247번 이것도 모의고사 대비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241번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물체 있죠. 이것도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뺄게요. 올라가는 운동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가르친 적이 없고 통합과학에서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1, 3, 6, 7 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233쪽으로 3번으로 넘어가서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왕 손 댄 거. 기억, A가 지면에 가장 먼저 떨어진다. 똑같이 떨어지죠.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집니다. 니은, 기준선 P에서 A, B, C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다. 맞죠?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같겠죠. 이 점에서. 디귿,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C가 B의 2배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234번을 보게 되면 A라는 애는 처음 출발하는 속력,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 좀 느린 것 같고 B는 좀 빠른 것 같죠? 233번에서 잠깐 다뤘죠? 그래서 처음 속력이 빠른 건 B입니다. 그래서 VA보다 VB가 크다. 맞고요. 니은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A랑 B는 질량이 같으니까요.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F는 MA라고 했을 때 가속도, 중력 가속도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질량도 똑같기 때문에 F도 똑같습니다. 중력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A가 운동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에 대해 항상 수직이다. A가 지금 이런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발포가 됐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운동해요. 그때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수직이 맞죠. 근데 여기쯤 왔을 때도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적용합니다. 물론 이제 지구도 좀 휘었으니까 뭐 이 방향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직각이 아니죠. 그래서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수직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답은 4번입니다. 235번은 어떤 물체를 내가 앞으로 발사했더니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나는 어떤 물체를 V로 던졌더니 이렇게 가면은 얘가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봤더니 지구도 이만큼의 공류를 가지면서 같이 땅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봤더니 지구랑의 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봤을 때 V로 쏘면은 일단 한 바퀴를 돌겠네요. 그래서 니은 보면은 가에서 물체를 속력 V로 던지면 물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한다. 맞죠? V로 던지면은 이거 그대로 운동 따라 하겠죠. 기억, 가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연직 방향이다. 맞죠? 중력은 항상 이 방향으로 적용합니다. 나에서 포탄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중력이 0이라면은 얘는 이렇게 꺾일 게 아니라 이렇게 갈 거예요, 그냥. 왜냐면 당기는 힘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겠죠. 하지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고 또 가다가 꺾이는 거고 가다가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원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중력과 자연현상도 선생님이 그 공지사항에 꼭 공부해야 할 부분이라고 적어놨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혼자서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중력과 자연현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중력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단 무겁다, 뭐 가볍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중력에 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없다면 무겁다, 가볍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요. 우리가 무겁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중력이 우리를 세게 끌어당기는 게 무거운 거야. 근데 중력이 없다면은 체중계 위에 올라갈 수도 없겠고요. 체중계를 누르는 힘 자체도 없겠죠. 그러니까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무겁다, 가볍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무겁다, 가볍다로 또 우리가 밀도 차이라는 말도 이끌어낼 수 있겠고, 왜냐면 밀도라는 게 무거운 게 단위 부피다. 그러니까 같은 부피라면은 뭐 질량이 큰 게 밀도가 큰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중력이 있어야만 이런 밀도 차이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높은 곳, 낮은 곳 이런 것들도 이제 질량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중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중력이 없다면 높은 곳, 낮은 곳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일단 중력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6번도 뭐 무겁다, 밀도차,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 아래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다 중력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7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238번도 이제 중력이 없다면 굳이 버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골격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뼛속도 이제 중력을 극복해야 되니까 비어 있는 거고요. 생명체 구조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239번도 프린트에 다 있어요. 프린트에 있는 예시들을 웬만하면 다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여기 나오니까요. 물이 순환하여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물이 순환하는 건 물의 밀도차, 그러니까 중력, 그 다음에 뭐 무게의 차이, 그러니까 점점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상현상은 일단 중력에 의한 현상이고요. 코뿔소도 이제 단단한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중력에 의해서 자기 몸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중력에 반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양초의 불꽃도 이제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길쭉한 모양입니다. 그럼 이게 중력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고,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진 않겠죠. 없어지겠죠. 물의 순환 자체가 안 되겠죠. 골격이 약해진다. 당연하죠. 버틸 필요가 없으니까요. 양초의 불꽃이 다에서보다 더 동그란 모양을 나타낸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 현상 때문에 길쭉해진 건데, 중력이 없다면은 굳이 밀도가 작은 게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길쭉해지지 않습니다. 동그란 모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완성 문제는 선생님이 체크해 준 거 제외하고 나머지 쭉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